9층 시사옥의 유튜브 버전 킹층 갈사곡 레카케이를 제작하고 있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저도 사실은 그 경북 예천을 지난번에 라이브로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당시 그곳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 고채모 상병 실종돼서 이제 당시에 수색을 했지만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당시에 이제 통솔했던 지휘관들 해병대 지휘관들의 당시의 지휘와 지시가 적절했는지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수사 과정은 어땠는지 이거 외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폭로가 나왔죠. 그래서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9층 시사국의 정연우 기자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정연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입니다. 네, 저 9층 시사국에 있는 정연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걸 녹화를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오늘 하루 미뤄졌어요. 왜냐? 정연우 기자가 관련된 일지를 하나를 단독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녹화를 하루 미루게 됐는데요. 일단 이번에 입수하게 된 일지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제 저희는 이 일지를 입수를 하면서 이게 박 전 단장 측 박 대령이 정리한 이 사건의 타임라인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 군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는 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출석하면서는 이제 진술을 하겠다. 진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박 전 단장이 박 전 단장 측이 그러니까 같이 있던 변호인이 우리는 분단위로 정리한 기록이 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분단위 박 전 단장 측이 정리한 분단위 기록을 저희가 입수를 했던 겁니다. 예. 박 전 단장으로 호칭을 통일을 할게요. 네. 박 전 단장이 8명의 과실치 혐의가 있다. 이번 그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네. 이걸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오케이 했단 말이죠. 이정국 장관도. 그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결재를 했었죠. 그래서 오케이. 이첩을 했는데 갑자기 이첩하는 과정 안에서 이첩 보류하라라는 지시들이 내려왔는데 그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는 뭐 의견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오고 또 이첩 이후에는 다시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거기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첩했더니만 야야 거기서 그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회수해봐. 그리고 어디서는 6명 뭐 8명 중에 뭐 몇 명을 빼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빼라는 식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8명 중에 사단장 그리고 여단장 그리고 대대장 2명, 대대장 4명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초급 간부 4명, 8명인 거죠. 그런데 이 박 전 단장 측이 느끼기에는 밑에 있는 이 초급 간부 4명에 대한 별로 언급은 없었고 요 위에 있는 4명 중에 이 사단장, 대대장 정도가 문제가 된 걸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할 필요가 있느냐, 적시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느끼기에는 빼라는 소리로 듣지 그거를 뭐 넣으라는 소리로 듣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사단장, 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에 있는 고위 간부, 장성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라고 느꼈다. 그게 이제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거고 이걸 왜 외압이라고 표현하냐면 개정된 군사보건법에는 군 관련해서 군인의 사망 사건 같은 게 있으면 군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사단에서 기본 자료만 정리하고 경찰에 바로 인지하는 즉시 바로 이첩하게 돼 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단도 수사권이 사실은 없고 자료만 정해서 넘기는 건데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이 혐의를 적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그게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실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든 어떤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 관련 외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사 관련 외압이면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법을 이제 해석할 때는 뭐 주장은 국방부나 이런 주장은 본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관련된 군사보건법 개정했던 국회의원들은 법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있죠. 이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박 전 단장 측에서 우리는 당시에 분단위로 우리가 이거를 기록해놓은 기록해놨다. 예. 문건이 있다. 우리는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됐다. 네, 그런 네,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상 깊었던 거는 28일에는
기록이 2건, 30일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꿔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28일에는 최상병의 유가족에게 어떤 조사가 됐는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30일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 예,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유가족한테 설명했을 때 그리고 장관 결재까지 받았을 때도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게 없었던 겁니다. 그 30일까지는 뭐 그냥 그대로 두 건, 흘러갔던 세 건. 거죠. 네. 근데 31일 11시 56분 네.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돼요. 네. 이때부터 갑자기 기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1일에는 9건. 그러니까 뭔가 이거 계속 기록해야겠는데 싶으셨나 봐요. 네, 변화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했다는 상황이 어떤 이때부터 시작되는 상황이 건데 이제 문제는 박 전 단장 측이 이 논란이 계속 진행된 다음에 얘기를 공개를 한 거지만 본인이 듣기로는 31일 오전 11시쯤에 대통령 그러니까 VIP 주간 회의가 있었고 이때 이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때 대통령이 경로했다. 본인은 그렇게 전달 받았다는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니까 분 단위로 기록을 했는데 뭐 11시 56분 이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예를 들면 11시 56분이면 보통 이제 저희 12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56분경, 12시 2분경, 14시경, 14시 51분경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수사단장이다 보니까 기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 단위로 내용을 기록하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1일 대통령 이제 박 전 단장 측 주장하는 대통령 주간 회의가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 네. 원래 이 조사 결과에도 조사 결과 이거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언론에 브리핑은 누가 하기로 했나요? 단장이 직접. 예, 단장이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14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31일에 14시에 박 전 단장이 기자 브리핑을 언론 브리핑 하기로 한 하기로 거예요.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8명 이야기가 8명이 포함됐었겠죠. 포함돼 있었겠죠. 예. 그런데 2시간 앞두고 원래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1시간 앞두고로 알려졌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받은 확보해본 일지를 보니까 2시간 전 그러니까 12시 2분쯤에 해병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취소됐다.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 언론에도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1시간 전, 2시간 전에 갑자기 갑자기. 취소를 했던 거고 네. 뭐 근데 단장은 왜 취소됐는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 통보를 받고 알았다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박 전 단장 측이 파악하기로는 2시 51분쯤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관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를 했다. 재검토해라. 그리고 3시 18분경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고 이때 본인은 이 사건 서류를 뭐 보내라거나 아니면 혐의자를 빼라거나 누구에게 무슨 과실치사죄가 있다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은 이름을 빼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그 해당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본인은 바뀐 법을 설명한 거지 그렇게 빼라 넣어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그 해당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들은 이후에 이 박 전 단장이 본인 외에도 수사 단원들 2명과 같이 통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박 전 단장 측 주장이지만 그 수사 단원들도 박 전 단장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전화 통화할 때 이해했다. 이렇게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게 3명이 들었는데 네. 이거 사단장 빼란 얘기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굳이 혐의자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법의 내용은 내가 설명해 주는 거다. 계속 얘기하면 그 혐의자에서 빼란 소리거든. 근데 그걸 3명이 들었는데 3명이 다 똑같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말한 사람은 아니라는데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이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요? 증거로? 이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녹취록의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거를 언제 공개하는 게 또 그리고 공개하는 여부가 박 전 단장에게 유리하냐 아니냐 여부를 변호인 측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취록이 박 전 단장만 등장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위했을 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까지 가고 재판이 단전 측에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은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네.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예. 아무튼 근데 그럼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박 전 단장 입장에서 이거 왜 하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네. 걸 느꼈을 만한 포인트가 이제 기자회견 취소시켰을 때 네. 그리고 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브리핑 처리했고 장관이 차관에게 재검토 지시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 장관이 차관에게 재검토 지시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사령관이 얘기했을 때 네, 그리고 네, 네. 법무관리관이 직접 전화 왔을 때 네네. 이 세 개를 겪으면서
이건 좀 하지 말라는 거네 싶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7월 31일 상황이고 네. 8월 1일로 넘어가면 네. 뭐 직접적으로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8월 되죠? 1일에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불러서 음. 수사단장이 이제 독대를 하는 상황 중에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오고요. 네.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고 네. 그때 사령관 독대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지금 일지를 보면 나옵니다. 오전에 그렇게 독대하는 중에 법무관리관 통화를 했었고요. 또 오후에도 16시 30분경에 또 사령관이 호출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령관이 법무관리관에 전달받은 어떤 조언이나 법적 검토 내용이었겠죠. 그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혐의자를 뭐 적을 필요가 없다, 적지 않고도 넘겨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검토 결과였겠죠. 그런 걸 전달받았을 때 수사단장이 뭐라고 이제 이 일지는 기록했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단장이 예, 단장이 사령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겁니다. 얘기했다. 예. 그리고 8월 1일 18시 반 저녁이죠. 이때는 해병대 관련 수뇌부로 보이는 분들, 사령관부터 해서 뭐 실장, 뭐 수사단장, 뭐 이런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별도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또 회의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그리고 보고하고 장관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무언가 바꿔야 되는 상황. 갑자기 이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자꾸 독대하고 전화가 오고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오고 해병대 수뇌부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게 8월 1일인데 8월 1일만 해도 분단이 9시 13분, 뭐 15시 51분, 16시 7분 이렇게 분단위로 다 기록이 됐고 8월 2일에 되면 여기서 저희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네. 이 군 관련 인사인데 저희가 뭐 누구라고 공개하면 그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깔 수는 없지만 네. 고뇌가 컸던 것 같아요. 새벽 6시 45분에 꽤 고위직 군 인사로 보이는데 그분에게 이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박 전 단장이 네.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본인 기록에 따르면 수사 외압이 생각보다 큽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뭐 존경하거나 친하거나 그런 그랬겠죠. 뭐 군 수뇌부에 있는 분한테 카톡으로 수사 위압이 생각보다 크다. 신경을 토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지 자체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지만 8월 2일쯤 박 전 단장이 이거는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겠죠. 외부라면 이게 해병대 외부인가 봐요. 네, 군에 있긴 군 하지만 인사인데 해병대 인사는 아닌 걸로.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외압이라고 느꼈고 이제 본인은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단장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뭐 혐의를 뭐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명시적으로 이첩을 보류해라라고 본인이 명시적 지시를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해봐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야, 그 경찰로 이첩하지 마. 라고 누가 아직 여기까지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않았어. 겁니다. 국방부 장관 결재는 받았으니까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이 없구나. 사람은 다 이미 다 끝나고 이제 자료 넘겨야 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쵸. 그거를 중간에 멈춰라, 기다려봐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 받았으면 그냥 다음 날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며칠이 걸렸어요. 갑자기 며칠 있다가 그 다다음 날인가에 이제 대통령 경로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때부터 뭔가 계속 뭔가 기다려봐라, 다시 부자연스러워. 검토해보자,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본인은 장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이첩 안 넘기면 이첩하지 않으면 이게 위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럴 수 그래서 경찰에 이첩을 했고 본인 수사단 안에 있는 인원 이제 부하겠죠. 이첩을 해라라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다 기록을 다 이분이 다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부하에게 이첩 출발 지시를 했는 시간까지 7시 20분. 아침? 네, 아침 7시 20분. 아, 되게 빡세. 그리고 8시 20분에는 이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경찰 쪽에. 그리고 10시쯤에는 사령관에게 이첩했다라고 보고했다. 이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첩을 위해서 현재 이동 중이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이 10시쯤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에게 이첩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장관이 알았다라고 대답한 걸로 국방부 장관이? 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장관이 사령관에게 다시 연락 와서 인사 조치해라, 수사하겠다. 단장이 수사 대상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이제. 그리고 10시 51분경에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단장에게 단장은 이걸 다급하다 이렇게 명부를 했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이첩 중단하라라고 얘기하고 본인의 보직을 해임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 51분까지 이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자료를 이첩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요 51분 사이에 본인이 직접 겪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령관부터 장관까지 관여된 이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1분 얘기했다는 거고 변호인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이첩을 하면 안 되는 거였으면 사령관이 장관한테 보고했을 때 그러니까. 야, 내가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이첩했어? 라고 바로 중단해야 되는데 왜 51분 뒤에 갑자기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관 또는 장관 그 이상까지 무언가 보고가 되고 갔다 온 거예요. 판단을 받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장관의 판단으로 인식할 수 있냐. 장관이 판단 50분에 받으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전까지는 이첩하지 말라는 명시적 지시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사령관이 딱 그 얘기 듣고 듣자마자 야 그거 이첩하지 마.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사령관이 누군가 자기 그렇게 얘기할 판단이 수 있으면. 있죠. 예. 근데 사령관이 사령관은 이첩 하나 보다 그래서 듣고 그냥 뭉갤 수 없으니까 장관한테 보고한 거예요. 네. 국방부 장관 딱 그걸 다 들었을 때 아 맞다 내가 그거 결제한 게 있었지. 야 근데 그거 지금 이첩하면 안 될 것 같아. 야 그럼 지금 아직 일단 보류하고 좀 더 뭐 하라 그래라고 하면 말이 되지. 근데 51분 뒤에 이게 된 갑자기 거예요. 연락 와서 그럼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잖아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는데 장관 위에 누구 있는데 누가 판단한 여러분. 거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밖에 심리적 없죠. 가심이 드는 거예요. 아 51분 동안 뭔가 어디 갔다 왔다. 아니면 51분 동안 숙고를 그렇지, 했으면 뭐 그럴 수는 있어. 막 장관이 막 신문실에 앉아가지고 막 벽 보면서 막 그럴 수 50분 있어. 동안 고심을 거듭했다라고 했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합리적으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는 어디 딴 데 또 보고했다가 거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킹리적 가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왜냐면 이미 저 결제 받았던 게 그거보다 며칠 며칠 전이잖아요. 전인데.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 많았어요. 많았어. 많았는데 이첩한다고 한 다음에 51분 뒤에 이미 지금 서류는 갔는데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가 서로는 지금 시속 한 50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첩 서로. 중인데 저기 간 부하들 연락도 안 됐대요. 연락도 안 돼가지고 그 연락. 처음에는 이게 그래서 항명 수괴죄로 지금 수사를 받았잖아요. 수계라는 게 이제 대빵이라는 거니까 예, 부하가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 부하가 이제 부하들이- 그 이척하러 갔네. 그렇죠. 이첩하러 왔는데 간부들. 이제 이첩 보류하려고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있으니까 항명 수괴가 됐던 거거든요. 아, 이거 좀 근데 과해. 이제 지금은 이제 네, 그 정도는 항명 혐의로 이제 밑에 부하들은 혐의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됐고 이제 단장만 수사 받는 건데 아무튼 그 50분 10시경부터 10시 51분까지 본인의 일지 안에 분단이 기록하지 못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윗선에서 논의가 무슨 오갔던 일이 거. 있었냐. 그거를 굉장히 좀 이제 의심을 여러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이 언제 보도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일에 뭐 국방부 장관이 뭐 12시 17분경에 뭐 국방부 장관이 차관에게 또 뭐 지시를 했다. 1시 반에는 사령관이 집무실로 또 불렀다. 이거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특이하냐면 저희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재밌는 게 해병대 사령관이 이 단장을 보직 해임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위로랑 격려를 많이 해. 사령관이 네, 해병대 사령관이 사령관이. 본인이 해임하면서 네. 보직해임하면서 예. 읍참마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사령관이 예, 좀 본인이 특이해요. 보직해임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곧 뭐다? 알지 형 알지? 알잖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알잖아 이런 거 그런 아닐까요? 거죠. 예.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14시 30분경. 그날 당일에 하루 있었던 일이에요. 예, 또 다이나믹하구만. 8월 1일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보직해임했다가 보직해임 보류했다가 막 그게 또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2시 반에 결론적으로 또 해병 이제 보직해임이 되는데 그때 사령관이 좀 그랬나 봐. 이번에는 자기 집무실로 불러. 단장을 부른 게 아니고 사령관이 단장 집무실로 찾아와. 가. 사령관이 집무실로 찾아와서 이 단장의 메모는 이래요. 아, 이거 좀 희한해. 사령관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 갑자기? 예. 그리고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게 저희의 추정은 그렇습니다. 사령관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너희로 인해서 많은 일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법리 해석을 했을 때 이걸 이첩하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나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이첩을 안 했으면 다 죽는데. 사령관부터 해서 막 관련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첩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지만 너는 보직해임이야. 너는 이첩했기 때문에 해임이야. 너 때문에 많이 살았다. 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다른 해석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남겨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 영화 찍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여러분들 3스타거든요. 3스타가 대령관까지 대령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때문에 많이 살았다. 그렇죠. 많이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해병대 사령관이 본인 의중과는 다르게 고심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는 게 쉽게 말해서 미안해한 것 같다. 그죠? 네. 미안해한 것 같아.
그러면 본인 의중이 아닌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보직 해임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보류했다가 요렇다는 거는 보통 어떤 의미냐면은 윗선의 의중을 잘 파악이 안 될 때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아무튼 이게 계속 최초에 이게 알려졌던 거는 문제가 된 사단장이 청와대 근무 경력 그래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그 얘기. 그게 그래서 뭐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도 그 시기에 청와대 같이 근무했고 이명박 청와대입니다, 예. 여러분. 예.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 인사도 뭐 그랬다 뭐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죠. 그거는 왜죠? 사람들끼리 추론이었던 거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수사 조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 경로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 하냐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국방장관한테 야 전화 돌려 했다는 거잖아요. 전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좀 고민이 되는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의견을 밝히는 거를 이게 그래도 되냐 이런 문제가 좀 남고 아무튼 이제 박 전 단장이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냐 이런 문제는 다 끝난 거죠. 만약에 그 대통령이 그렇게 경로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고 뭐 국방부고 뭐 움직인 해병대 거지. 사령관이고 다 그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 빼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네.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초급 간부 살리기를 하려고 그러나 뭐 누굴 빼라는 건가 8명 중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요게 좀 약간 머쓱해지는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네 이게 웃겨요 이게. 이게 웃겨. 나는 혐의자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데 이첩을 했다. 그래서 항명이다. 그치. 라고 해서 수사받고 막 영장 치고 이랬는데 근데 왜 이첩 보류하라고 했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 안 했죠. 예. 근데 누굴 빼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빼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는 안 했다 했는데 근데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에 군검찰이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이 혐의자 빼라라고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읽어주시죠 그 부분. 예.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와서 지시사항을 듣고 왔겠죠. 네. 듣고 온 다음에 해병대 수뇌부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네. 영장 청구서 7쪽에 뭐라고 나오냐. 부사령관님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지상. 그러니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자기는 혐의자를 특정해라 마라 넣어라 빼라라 말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의자를 적어놨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건 혐의자 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온 바랑은 다른 건데 군 검찰이 쓴 영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박하는 거예요? 법무관리관실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을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하라는 장관의 언급을 해병대 측이 모두 장관 지시사항으로 오해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 법무관리관실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하라는 장관의 언급을 해병대 측이 장관 지시사항으로 오해한 것. 오해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그게 장관 지시사항 아닌가? 말을 애매하게 써놨네 기본적으로. 아무튼 국방부에서는 아무도 아니다. 아무튼 혐의자 빼라고 국방장관은 얘기한 적 없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박 전 단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 전 단장이 주장하는 부분들의 대부분 아마 이 기록 일제했다는 기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문서가 없어. 전원으로만 계속 나오니까 근데 녹취도 없나 봐요. 녹취가 이게 좀 독특한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이제 지시 또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녹취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좀 깔끔하죠. 쉬워지지 네네. 않겠어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이제 그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 측이죠. 박 전 단장의 변호사 측에서 네.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으니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쵸.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녹취가 있으면 바로 공개하면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기 쉬울 텐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구두 지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법무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누구 징계나 누구 수사나 이런 걸 할 때 문건으로 다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두 지시로 이렇게 다 굴러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었고 이런 지시, 의견 내는 거 또는 개입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증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록에 남는 걸 안 하는 거야. 공문 내리잖아요, 공문. 그쵸. 그리고 이제 결제하고 다 사인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다 전화로, 구두로, 독대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 자체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위법성. 겁니다. 예. 인지하는 건 아니겠는가. 네. 자 일지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 걸 입수한 겁니까? 저희가 입수한 거는 이 이첩 보류 지금 핵심이 항명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근데 이첩을 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 설명 장관 결재받았던 부분 다 짧고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그리고 그때까지. 8월 3일까지인데 핵심은 이 31일, 8월 1일, 8월 2일 이 3일이 핵심적으로 분 단위로 기록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사받고 재판 가고 이러면 알지만 이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게 이 재판장들의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단위 기록이 중요해지는 게 누가 어때 이런 지시했어요? 그런 지시한 적 있어요? 했는데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또는 오후 2시쯤 했는데요? 했는데 기록은 10시 반에 한 걸로 돼 있는데 근데 그 10시 반에 만약에 한 걸로 다른 정황 증거가 나와. 그러면 재판장이 누가 거짓말하는지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그쪽 말의 신뢰도가 좀 깎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식으로. 분단위 일지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을 해놔야 소위 얘기하는 누가 밑장 빼게 하는지 지금 누가 밑장을 빼고 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박 전 단장은 본인이 수사를 계속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기록과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분단위로 기록을 지금 꼭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방부 그리고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 맞을 수도 있죠. 뭐 오해했거나 뭐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의 뭐 공명심이 지나치다. 박 전 단장이 공명심이 지나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네, 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네. 근데 여러분, 난 솔직히 이거 좀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 한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박 전 단장이 왜 괜히 그거를 항명으로 자기가 욕먹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앞으로 송송장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거를 굳이 네. 이첩했을까? 네. 본인이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당당하다. 거기 KBS 사사건건 나와서 단독 인터뷰도 군복 입고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해병대 정신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진실, 정의, 충성 이런 게 본인이 생각하는 해병대 정신이고 그거에 따라서 충실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좀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건 군인으로서의 군 통수권자나 이런 존재에 대한 존중 의식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최초의 외압 의혹을 제기할 때 본인이 전해 들었던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또 VIP가 경로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한테 호소하거나 읍소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대통령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이걸 살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의견을 오히려 더 많이 냈거든요. 그때까지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느꼈던, 알았던, 또 듣게 됐던 내용들을 다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2부가 있어요. 2부는 무슨 내용이냐?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외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투스타 이름이 뭐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그러니까 군에서 경찰에 이첩한 자료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에서 사단장이 빠졌습니다. 빠졌어.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단장을 왜 이렇게 누군가가 지키고 싶어 할까? 왜 이 사단장은 자꾸 빼주려고 할까? 근데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연우 기자가 취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누가 자꾸 지켜줘. 특이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정연우 기자가 임성근 사단장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